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건맨입니다. 오늘 또 역시 용인중앙공원 팔각정 야외 스튜디오에 촬영으로 왔습니다. 뭐 저에게는 뭐 운동도 하고 방송도 하고 참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참 뭐 임도 보고 뽕도 따고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과자 잡고 일석이조 일거양득 일타쌍피. 오늘 오프닝 멘트로 애드립을 한번 해봅니다. 애드립 할 수 있는 것도 뭐 유튜브 방송만의 장점이 아닌가. K사, S사, M사 여기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 애드립 하면 안 돼요. 그냥 또 바로 NG 나와요. PD가 짜준 각본대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애드립 못합니다. 오늘 여기 올라와서 점심을 간단히 바나나 2개, 견과류 1봉지, 그 다음에 반찬으로는 피톤치드, 멜라토닌, 세라토닌, 엔돌핀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피톤치드는 여기 주변에 나무에서 막 뿜어져 나오고, 멜라토닌, 세라토닌, 엔돌핀은 뭐 체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죠. 이 또한 뭐 애드립입니다. 귀엽게 와주시고요.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에 막 스치는 소리가 새새 소리 나는데 혹시 방송 중에 뭐 그 소리가 좀 들리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오늘 주제는 뭐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50%가 감염되어 있다는, 뭐 걸어 다니시는 분 2분 중에 1분이겠죠. 성인에 이렇게 많이 발병되어 있는 그런 균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줄여서 헬리코박터균. 그렇습니다. 뭐 헬리코박터, 헬리콥터.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헬리콥터가 연상되네요. 헬리콥터 모양으로 되어 있다, 나선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놈이 우리 위에서 사고를 치는 그 아주 그냥 나쁜 놈입니다. 위암까지, 사람 몸에서 그 위에서 살면서 위암까지 일으키는 참 무지막지한 놈이죠. 그래서 오늘 뭐 그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근거가 될 만한 거, 그러니까 어떤 방송을 보고 그 방송의 자료에 의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홍해글 씨가 진행을 하는 B.O.N.D 의학 방송 채널, 여기에 게스트로 출연한, 어느 특정 일에 게스트로 출연한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훈용 교수님,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랍니다. 상당히 유명하다는데 그분의 말씀을 빌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신뢰가 좀 가지요. 그러면 뭐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의 강산성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pH 2 정도에 되는 강산성인데 음식물을 막 소화시키고 각종 균이 입으로 들어온 것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산성이.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느냐. 위액과 이 점막 사이에서 기생하는 건데 이놈들이 말입니다, 요소 분해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산성을 중화시켜버려요. 중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살아갑니다. 거기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살아요. 중간에 자기들이 뭐 죽는 경우도 있다지만 그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아무튼 오래오래 삽니다. 거기서. 어쨌든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에서 살면서 이
점막층, 이 점막 세포, 이 부분을 손상을 시킵니다. 손상을 시켜서 위염을 일으켜요. 위염을. 그러니까 만성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 그게 또 더 진행이 되면 장상피 화생, 장상피 화생이 진행이 되면 위암, 위암까지도 발병이 됩니다. 그러면 뭐 먼저 위축성 위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이 점막이 손상되면서 이 점막층이 얇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뭐 내시경을 해보면 내시경 사진에 이 점막층이 이렇게 실핏줄이 이렇게 빨갛게 보입니다. 이렇게 얇아졌기 때문에 핏줄이 보여요. 그것을 의사분들께서는 그 사진을, 이 상태를 보면서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또 한 단계 더 진행을 해서 장상피 화생. 장상피 화생은 장의 상피 모양으로 화생, 변화된다, 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생성입니다. 화생성. 뭐 장의 상피 모양, 장 점막, 장 세포, 이 상태가 되면은 이 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산. 그렇게 보면 뭐 기능이, 유해 기능이 뭐 상실됐다. 유산이 안 나온다면은 유해 기능이 핵심적인 것인데, 소화작용, 살균, 바람, 인자를 뭐 깨부수는 거, 이런 건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바람 인자에 노출됐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 발병된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암이 발생될 확률이 무려 10%입니다. 10%. 그러니까 장상피 화생이 발병된 환자분들은 바람인자, 특히 뭐 짜고 탄 거, 이거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정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위축성 위염에서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이 되면 이 전체가 다 장상피 화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부분 있는 것이죠. 부분. 그러니 너무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위암 환자의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면은 뭐 헬리코박터균에 걸리면 다 암이 걸리냐? 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너무 뭐 염려하지 마시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 경로, 이게 어떻게 내 몸으로 들어올까 궁금하지요. 주로 뭐 그 발병 나이, 유아기 10대 이하에 주로 많이 발병된답니다. 유아기 때. 그렇다고 성인이 발병되지 않느냐? 성인도 발병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아기 때 발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염 경로, 과거의 경로. 1번, 첫 번째, 방송용어로 쓰기가 좀 그런데요, 똥물입니다. 똥물. 나 이거 교수님 방송 듣고 깜짝 놀란 것인데, 이 똥물 내용을 들으면서 옛날에는 우물물을 이렇게 길어다 먹기도 하고 또 펌프로 이렇게 품어서 먹기도 했지요. 주로 뭐 그거 먹고 자랐지요. 상수도가 발달이 도입이 안 됐을 때니까. 그러면은 뭐 거의 다 우리 세대나 뭐 지금 나이 더 드신 분들은 다 뭐 그거 먹고 컸지요. 그래서 그게
우물을 팔 때 보면은 보통 다 제일 아랫부분 물이 그쪽으로 교여야 되기 때문에 밑부분에다 이게 파지요. 그러니까 뭐 그 위에 있는 집들의 화장실에 뭐 비에 의해서 넘는다든가 이러면서 이렇게 그 우물에 그 똥물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똥물을 그렇게 해서 먹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감염이 된다 그러고요. 두 번째 과거의 이 감염 경로, 우리 이유식 때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서 자라거나 또 어머니가 이제 키우실 때 이유식을 그 입으로 넣어서 으깨 가지고 이렇게 씹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수저로 이렇게 떠넣는 걸 봤죠. 그 과정에서 감염이 되는 걸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나 할머니가 씹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위에 있는 게 역류되기 때문에 씹으면 역류되겠죠. 이렇게 한참 씹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감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감염 경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참 많이 드셨을 겁니다. 등산 가서 먹는 약수터물입니다. 약수터물에도 감염이 되는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몸에 좋다고 약수물 좀 많이 드셨죠? 그런데 등산 가서 한두 번 먹어서는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많이 먹었을 때 감염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가서 등산 가서 약수터 한번 먹었는데 또 찝찝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염 경로, 그러면은 또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키스. 키스를 하면 감염이 드느냐?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벼운 키스에서는 감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프렌치 키스, 진한 키스, 진한 키스를 상당한 시간, 한 20분 정도를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액이 교환되겠죠. 타액이 교환되면 위험하겠죠. 감염되는 것이. 프렌치 키스는 부부간에라면 한쪽이 감염되어 있으면 치료를 하고 그런 건전한 행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는 전반부의 설명은 이 정도 하고요. 이제는 헬리코박터균을 그러면 재균출을 했을 때 이게 위축성위험과 장상피하생이 치료가 되느냐, 굉장히 궁금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가 되는 것은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항영재 교수의 연구팀이 헬리코박터균 음성군 치료된 사람을 442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서 전향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 얘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의사들 중에는 재균출을 해도 위축성 위험과 장상피 화생은 치료되지 않는다,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답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이 김나영 교수님, 항영재 교수님 연구팀들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이 결과, 이것은 참 전향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축성 위험은 세균 치료 후 위의 체부, 위 체부는 위의 윗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 전정부, 이 아랫부분, 이 부분에 헬리코박터균 위축성 위험이 정상인과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굉장히 호전됐다, 이런 말입니다. 치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상피 화생은 3년부터 이 체부, 5년부터는 이 전정부에서 호전을 보였다. 정상인과 별 차이가 없다. 굉장히 오늘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치료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하간에 현재 세균이 되지 않은 분, 헬리코박터에 감염돼서 또 내가 세균이 돼 있는지 감염이 돼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항생제 오남용 때문에 유익궤양이나 위축성 위험, 장상피 화생, 이런 분들만 세균 치료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균 헬리코박터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오면 나이가 젊을수록 빨리 하는 게 굉장히 효과를 본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한 70 드신 분이 감염됐다고 치료를 시작했다고 봅시다. 늦게는 5년 넘어서까지도 이게 좀 치료가 되는데, 조금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효과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일본에서는 15세부터 벌써 치료를 한답니다. 세균 치료를. 이웃 나라에서는 거기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헬리코박터 박멸입니다. 박멸.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우리 정책적으로도 우리도 헬리코박터 박멸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은가, 이것이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 쪽에 일본, 중국, 한국, 이쪽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이 독한 놈입니다. 잘 죽지 않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쪽에 있는 게 헬리코박터균이 조금 착하답니다. 그놈들은 평생 뱃속에 있어도, 윗속에 있어도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이렇게 독한 놈들이 우리나라에 왔는지 참 약간 원망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기존에 헬리코박터균을 제균을 하신 분들은 제균이 잘 됐는지 검사를 해 보셔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요소 호기 검사, 날숨을 훅 불어서 알약 하나 먹고 날숨을 채취해 가지고 그게 정확도가 한 5, 6% 된답니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또 혈액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 근데 조직 검사로도 합니다. 내시경상에서. 근데 내시경상에서는 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피 화생, 유궤양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유암 조직 검사는 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이게 내가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지 않나 좀 의심이 되면 소기 검사를 좀 권장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뭐 좀 바람 불어서 제가 좀 주변이 막 이 바람 불고 막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방송이 이렇게 침착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전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여기 결론은 말입니다. 세균 치료를 반드시 하라입니다. 헬리코박터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축성 위험과 장상피 화생이 호전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 말이 아니고 연구 결과이니까 세균 치료를 꼭 하시기 바라고, 오늘의 제가 이 방송을 끝내는 구호는 내 이놈!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입니다. 제 마음가짐이 아니고 헬리코박터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